네, 수도권의 거리 두기 내일부터 1.5단계로 높아집니다. 백신 관련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우리는 언제쯤이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만나 코로나19 현 상황에 대한 분석해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엄중식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조만간 200명대에서 300명대, 400명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한 얘기이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100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완화되는 방향으로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의 전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이런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1, 2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처럼 200명 이상, 또 경우에 따라서는 300명에서 400명 이상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거리두기가 원래 3단계에서 5단계로 좀 세분화됐는데 내일부터 1.5단계로 수도권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막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르게 2단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시설이나 다양한 장소, 다양한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범위하게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계를 0.5단계 올려서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실제로 이런 방역을 좀 강화하고 광범위하게 할 때는 단계를 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강력하게 올린 다음에 내리는 과정을 좀 신중하게 내리는 게 어떤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1.5단계로 올린 상태에서 확진자 발생이 줄지 않는다면 좀 빠르게 2단계로 올릴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소식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백신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희망적인 뉴스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금 발표되는 결과들은 중간 결과이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백신에 대한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백신을 확보할 때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거리두기처럼 물리적 방어 체계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해외 말고 우리나라에서의 치료제와 백신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일상 임상 연구에 들어간 백신 후보 물질이 2가지가 있고, 이 임상 연구 이전 단계인 전임상 단계의 후보 물질이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개발 과정에서 이 임상 연구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을 현장에서 보급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